근데 이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아시니까 또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이 울돌목 주유소를 듣는 분들도 또 보는 분들도 새롭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어서 우리 일본 시코쿠 답사관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중에서 그 일본에서 자랑하는 세토 대교 기념공원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 세토 대교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섬과 섬을 이어준 뭐 대단한 어떤 대교로서의 기술적인 측면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거기서 가보니까 우리 임진왜란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 세토라는 지역이 소위 그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 다음에 임진왜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토 대교는 공학적으로 대단한 그 큰 공사지요. 시고쿠를 혼시유하고 연결시켜 줌으로 해가지고 시고쿠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마치 거제도를 본토와 연결하는 가거도를 놓은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세토 내해, 그들이 말로 세토 나이카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가 일본 왜구의 본산 지역이거든요. 그 왜구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신라 고려시대부터 조선 많이 수없이 쳐들어왔지만은 중국 남부, 필리핀, 인도네시아 온 아시아를 이제 휘젓고 다니던 왜구들이 소굴이었단 말입니다. 네. 물론 시고구를 포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고쿠 고치의 조석가베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해적으로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면서 해군으로 편입된 사람들, 그냥 이름만 해군으로 편입된 것이 출신은 전부 해적들입니다. 조석가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이순신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부르지마 미치유키, 또 그 동생 명량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부르지마 미치 후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세토나이카이 그 일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다리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아와지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명량처럼 회오리 물결이 아주 센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워낙 넓어서 우리 울돌목보다는 전투 위치로서는 조금 수비하는 쪽에서는 유리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죠. 그래서 이번 일정에 넣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중에 사카모토 료마 기념관을 갔는데, 이 료마라는 인물도 현대 인물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료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부터 흑선이 오고 또 유럽으로부터 서양의 야만인들, 남만선들이 자꾸 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문 닫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도 이제는 에도 막부를 접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왕정 복고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것을 이제 20대부터 주장을 하고 또 후배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한 그런 일본으로 봐서는 굉장히 앞선 개방주의자, 교육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반대파도 있었고 찬성파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반대가 심했던 사츠마, 말하자면 규슈파하고 또 조슈, 시모노세키에 있는 본주 거기, 그리고 아까 말한 고치, 그 당시에는 도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서양의 식민지로부터 이거 탈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걸 실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그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이 당했는데 예. 일본으로 봐서는 대단한 그 아주 애국자였지요. 그분이 정한론자였다고. 정한론자였습니다. 예. 그 정한파와 야 조선은 나중에 먹어도 돼. 우리가 지금 빨리 앞서 개방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면하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더 급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일본이 참 운이 좋았어요. 미국이 그 당시에 남북전쟁을 하느라고 아시아에다가 식민지 만들 틈이 별로 없는 동안에 그래도 일본은 그 덕분에 식민지가 되는 걸 면하고 그 찬스를 잘 포착해가지고 잡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마츠야마 성이었거든요. 도고 온천으로 유명한 도고에 이제 있던데, 마츠야마 성에 가서 보니까 이제 성주 가토 요시아키가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특별한 또 참전도 했고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토 요시아키도 방금 말씀드린 조석갑의 또 구르지마 형제들과 같은 해적 출신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히데요시 명의에 가지고 조선으로 와서 한산대전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안골포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또 이긴 적도 있긴 있습니다. 칠천량 해전, 그때는 이제 상대가 이순신이 아니고 원균이었죠. 예. 그러나 결국 이제 명량 해전에서 또 이순신에게 또 이렇게 패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일본 역사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일반 대중은 모릅니다. 마츠야마 성을 지은, 마츠야마 성이 성으로서는 참 잘 지었지요. 예. 아름답고 이 공수 군사적으로도 아주 잘 지은 명성인데, 가토 요시아키가 이제 그걸 세웠으니까 관광으로 가봤지만은 우리 성주님은 굉장히 아주 용감하고 성을 잘 쌓으신 분이고 칭찬을 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선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살과 약탈을 하고 이순신에게 박살이 났고 하는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앞에 것만 도배를 깨끗 멋있게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가토 요시아키 군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일본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대단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 또 훌륭한 성주 이렇게만 알고 있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주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를 것이고, 우리 관광객들은 물론 모르죠. 예. 그걸 뭐 굳이 캐내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관광을 가서라도 그러한 역사적인 것은 일단 용서는 하더라도 알고는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츠야마 성에 가서 가토 요시아키의 일대기가 적혀 있는 부분을 이제 이사장님과 같이 보면서, 이사장님께서 방금 하셨던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만 잘 해놓고 사실은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안골포에서 박살나고 뭐 그랬던 부분은 쏙 빼고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뭐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을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이분이 정말 이 성을 잘 쌓고 일본의 영웅이구나 하는 것밖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아시니까 또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이 올도록 주유소를 듣는 분들도 또 보는 분들도 새롭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동국대 문화학술원과 4박 5일 동안 대학생들과 함께 인문학 캠프, 역사 투어를 하게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저도 이렇게 느꼈고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제가 일본에 우리가 일정 중에서 공원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 공원에 갔을 때 느낀 거는 일본의 무슨 3대 공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 비비고 와가지고 그 괴목으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정원들도 그냥 머리를 똑같은 길이로 잘라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 저는 야, 노자나 장자가 화내겠다. 그렇죠. 곱게 하늘로 뻗어나가는 나무들 다 같은 높이로 자르고 같은 폭으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해가지고 그냥 인형 씌우듯이 하는 그런 식의 정원 스타일이 일본 기준으로는 이제 그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것이었겠지만은, 또 자연 보호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너무나 좀 인공적이고. 거기 리츠린 공원이네요. 리츠린 공원인데 제가 느낀 거는 참 일본인들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정말 리얼하게 드러났던 그런 공원이 아닌가. 모든 것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서 나무의 입장에서는 저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일본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